오늘은 CJ제일제당 물으셔서 CJ제일제당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최근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35%나 떨어진 상태인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좀처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고 있지가 않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CJ제일제당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고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CJ제일제당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제당의 이익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벌립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순이익은 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따 뒤에서도 다시 보시겠지만 재무적으로 CJ제일제당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사실 CJ그룹 자체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CJ제일제당이 조금 CJ그룹 내에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돈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주들이랑 비교했을 때 CJ제일제당은 진짜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다들 아는 제품이죠. 뭐 스팸, 그리고 뭐 더 건강한 베이컨, 그리고 소세지, 다시다 다들 아시죠? 태양적 고추장. 그리고 고메, 요즘에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비비고 만두 요런 거, 햇반, 그리고 뭐 비비고 김치, 백설, 기름, 뭐 밀가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점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MS 마켓 쉐어를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경쟁사 대비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상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정 간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고, 햇반, 고메 요런 걸 팔고 있고, 뭐 백설 그리고 더 건강한 요런 제품도 팔고 있습니다. 다시다 팔고 있고요. 해찬들, 스팸, 사모 어묵,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바이오, 그리고 리턴업 요런 거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CJ제당의 IR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뿌띠첼, 맥스봉, 맛밤 요런 것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CJ제당은 뭐 돈은 꾸준히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배당으로 봤을 때도 올해 예상되는 DPS는 5,545원이거든요. 요거를 배당률로 보면 한 2% 정도가 나와요. 우리나라 식품주 중에서 요 정도 배당 수익률 준다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글로벌 식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코카콜라랑 펩시코가 있는데 그 기업이랑 비교할 거는 솔직히 좀 아니고 우리나라 식품주 중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요 정도 2% 배당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K푸드가 되게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K푸드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배당 수익률도 잘 나고 있고 이익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PBR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부터는 이제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PBR을 보면 매년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CJ제당 PBR은 거의 한 1.6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0.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아니 모든 식품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PBR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0.8배에서 1.2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농심이랑 삼양식품의 공통점은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라면이 굉장히 잘 팔렸죠. 근데 CJ제일제당은 그렇게까지 올해 이익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보신 요 재무제표를 보면 올해 실적은 좀 많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요거를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 보면 올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20% 마이너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이랑 내후년은 그래도 회복을 할 거라고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요거는 또 봐야 돼요. 농심이랑 삼양식품이 파는 신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요런 거는 잘 팔렸는데 CJ제당이 팔고 있는 비비고 만두, 그리고 김치, 피자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CJ제당의 포트폴리오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K푸드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으면 CJ제당이 하고 있는 비비고 만두랑 뭐 김치,
피자 이런 것들도 계속 잘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여주는 숫자로는 라면 기업들처럼 그렇게까지 수출 실적이 확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J제당은 진짜 좋은 기업이고 포트폴리오도 좋고 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J그룹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원래 그룹사 전체가 잘 나가야 그 기업도 좀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LG랑 SK 같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그러죠. LG 같은 기업이 뭐 전기차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뭐 LG 이노텍이랑 LG 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2차전지 원재료 쪽으로 밸류체인이 다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그 밑에 포스코 자회사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DX,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CJ그룹은 조금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약합니다. CJ그룹의 좀 지배구조를 보면 CJ 있고요. CJ제일제당 있죠. CGV 있습니다. CJ 시푸드 있고, 대한통운 있고, CJ E&M, 그리고 프레시웨이,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오사이언스, 푸드빌, 뭐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 영이 있는데, 사실 요 중에서 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보고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CJ 대한통운 진짜 좋긴 한데 쿠팡이랑 네이버와의 경쟁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고 있고, CGV 최근에 굉장히 안 좋죠. 유상증자 계속 때리고 있고 실권주 나타나고 이러고 있는데 CGV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컨텐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실적도 안 좋습니다. 광고 시장이 살아나야 좀 어떻게 해서든 될 텐데, CJ E&M이 하고 있는 TV 광고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제대로 돈 버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프레시웨이도 마찬가지죠. 요게 뭐 식자재, 레스토랑, 식당 이런 쪽으로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데, 요게 또 뭐 성장성 있는 사업이라고도 보기가 힘들고, CJ 푸드빌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빕스랑 뚜레쥬르를 할 거예요. 요것도 뭐 제대로 될까요? 제해제면소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해제면소 잘 안 가잖아요.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뭐 제대로 하는 사업이 뭔지도 헷갈리죠.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삼성으로 따지자면 삼성 SDS, 그리고 SK그룹으로 따지자면 SK CNC, 그리고 LG로는 LG CNS, 이렇게 되겠죠. 포스코 DX 이런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내부 거래에 있어서 좀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돈을 제대로 번다라고도 보기가 힘들고요. 올리브영이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CJ그룹에서는 좀 가장 알짜 기업이 CJ 제일제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CJ, CGV, E&M,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전부 다 지금 힘드니까 CJ 그룹 자체가 힘든데 요 소년 가장 역할을 CJ 제일제당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다, 요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이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CJ 제일제당 위에 CJ, CGV 뭐 요런 쪽에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자체적으로 좀 바이오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한테 거의 최근에 240억 정도를 출자했고요. 그리고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업에 최근에 2,6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와인즈 인베스트먼트 이쪽으로도 거의 한 240억 정도를 투자했죠. 전반적으로 CJ그룹 자체는 바이오가 좀 미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가 식품기업이랑 되게 연관성이 크잖아요. 식품이 결국에 그 베이스 자체가 생물이랑 화학 쪽인데,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그리고 화학 이런 쪽으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식품이라는 게 물론 성장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룹사 자체적으로 콘텐츠, 바이오, 식품 이런 쪽으로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CJ제일제당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룹 전체적으로도 또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생물자원 이쪽으로도 거의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슈완스 쪽에는 2조 정도 투자를 했죠. 슈완스는 어찌 보면 좀 투자를 잘했다고도 보거든요.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슈완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해외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피자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도 처분을 계속하고 있어요. 서울시 강서구 가영동 쪽에 토지랑 건물 같은 거를 처분을 했죠. 8,500억 정도를 받고 처분을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강화가 목표였어요. 재무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분 CJ 라탐 요것도 처분을 했습니다.
거의 한 4천억 정도 받고 처분을 했어요. CJ 셀렉타 요거도 처분을 했죠. 73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자회사인 스촨 지상지푸드라고 하는 거를 3천억 정도 받고 팔았습니다. 379억에 사가지고 3천억에 팔았으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좀 투자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CJ 제일제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19년 정도에 미국 냉동식품 회사인 슈완스 컴퍼니를 샀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CJ 바이오사이언스를 샀습니다. 또한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 지분도 인수했죠. 그래서 식품 쪽으로는 해외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바이오 쪽으로도 투자를 계속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 반면에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서울 가양동 토지는 팔고 있고 중국 물류 기업인 뭐 이런 쪽도 팔고 있고 재무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동시에 신사업은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해외 수출 쪽으로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CJ 제일제당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기업이 좀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CJ 제일제당이 돈이 또 많으면 괜찮거든요. 이거는 CJ 제일제당의 별도 재무인데 그렇게 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 4,600억 정도 있고 단기금융상품은 거의 없어요. 260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굉장히 많아요. 단기 차입금은 3,40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사채는 8,44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좀 기간이 도래해서 유동성 장기사채로 빠진 거죠. 굉장히 차입금이 많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도 4,190억이 있어요. 그 외로 회사채도 2조 4천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빚이 많다. 더군다나 이 빚이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빚이다 보니까 순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순이익은 별로 못 늘어나요. 요거는 당연히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CJ제당 진짜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피자 점유율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두도 미국 쪽에 잘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수출을 늘리려고 하던 전략이 잘 들어맞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2019년도에 슈완스를 인수했었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 쪽의 점유율을 보면 경쟁사 A사의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CJ 제일제당이 인수했었던 그러니까 슈완스 쪽의 제품이죠. 파고다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일제당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의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 제일제당이 하고 있는 브랜드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해외 쪽으로 계속 이렇게 최근에 농심이랑 삼양식품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CJ 제일제당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계속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려면 2019년도에 제일제당이 슈완스를 인수했었죠. 슈완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해외 식품 쪽에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3%씩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완스를 인수하기 전에는 해외 식품 매출 비중이 13%였던 게 이제는 47%까지 올라갔어요. 해외 매출액의 64.4%가 슈완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쪽으로는 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네요. 하지만 중국 쪽에는 아직까지 사실 CJ 제일제당이 하고 있는 만두랑 피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바이오 쪽으로 오히려 매출 비중이 큽니다. 베트남은 FNC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크네요. 남미랑 유럽, 기타 이런 쪽으로도 사실 식품 쪽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진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는 만두랑 피자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랑 일본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두 잘 팔리고 있고 그 외로도 편의식, 조미 이런 쪽으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의 올해 세부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식품 쪽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요. 아니 경기 침체가 있으면 식품주들은 좀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식품이라는 게 필수재니까 좀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일제당의 식품은 올해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돌아선다고 하니까 요 점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점은 원자재가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높아요. 환율이 높으면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 좋거든요. 근데 재해재단 같은 경우는 원자재들을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막 오르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해외 매출도 실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금도 잘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J그룹 자체적으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재해재당도 어찌 보면 조금 소년 가장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